오늘 문광 유재학 선생님 초대 중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렵게 유재학 선생님 모신 길거리 청년 대표 김선병입니다. 원래 저희 길거리는 오프닝을 두서없이 하죠. 진행에 식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 안에 걸려있는 선생님 작품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오게 만들고, 그리고 찾아주신 분들 소개도 드리고,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역장을 출품해 주신 유재학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서예에 오신 선생님 좀 소개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가 제가 대략 서예 공부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가 약 50년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 50주년이니까 한 반세기가량을 제가 작품 활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20여 회의 전시회를 쭉 했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좀 큰 작품들을 대부분을 거치면서 일단 제 작품전에 큰 점은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0년 동안 한 엽기를 가지 않고 꾸준히 볼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모신 여러 선생님들하고 친구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잘 도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 8년 전부터는 제가 좀 전체적인 작업에 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지금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갤러리 김선경 선생님을 하고 인연이 생겨서 지금 작품이 보면 대부분 제가 40대, 50대 한 작품들입니다. 시집 못 가고 남아있는 아들, 딸이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보물 같은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드려요. 5분의 작품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서 김 선생님 시를 제가 한 편만 딱 최근작으로 제가 쓰고 나머지는 40, 50대, 60대 초반까지의 작품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작품도 해야 되겠죠. 하겠지만은 제가 김선경 선생님을 뵙고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로하신 갤러리 관장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을 보고 70이 넘어서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태해가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작품에 임하는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는 사실 제가 모신 그 성원 김만호 선생님이 85세까지 사셨는데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70세에 넘어서 개인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더 가다듬어서 더 정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김선경 선생님과 같이 인연을 맺어서 조금 더 여러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예계 쪽은 지금 여러분 오셨는데 저희가 미술 서예계가 아니고 미술계에서 제일 원로 배우에서 대표적인 평론가이신 권은 선생님이 오늘 불편하신 가운데서 또 특별히 왕래해 주셨습니다. 권은 선생님. 예, 서예인들의 대우가 많습니다만 특히 저는 문광 선생에게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굉장히 제가 또 마음속으로 아끼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서예는 제가 알기로는 만년에 이루어지는 예술이라고 그려봅니다. 그래서 서예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급해서 그런지 30, 40대는 남을 가르치지 마라 그럽니다. 자기 공부하기 바쁜데 요즘 뭐 서예 학원 좀 다니다가 뭐 조금 배워놓고 뭐 서예 학원 내고 그래서 뭐 이 지금 홍수 정도로 피폐입니다. 피폐. 네. 우리나라는 이제 서예라고 그러고 일본은 서도, 중국은 서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문광의 작품을 보면은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갖고 속으로 아끼고 있는 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제가 안 봐도 압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어제와는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이 도전 정신, 새로운 세계를 위한 또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그 의욕이 대단하다. 이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작가입니다. 오늘의 문광 선생의 이런 작품은 이때까지 도저히 교육을 쭉 해왔는데 한자의 그 표의 문자잖아요. 뜻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구속되어 있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은 인간 정신의 해방을 위한 초월의 도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무슨 자기가 좀 벗어나고 자유롭게 뭘 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밝히고 혼을 부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한자 틀에 뭐 무슨 천이 뭐 육체에 따라하고 뭐 인생 마음에 들면은 잘 썼다 그러고 여기에서 인간 정신은 구속돼야 되죠. 해방돼야 돼요. 예술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서예라는 이 새로운 이 표현 영역이라고 그럴까 신세계 이것을 앞서가고 있는 몇몇 작가들 가운데 문광 선생이 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참 요새 사랑하던 말이 흔합니다만 사랑하고 아끼고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대표성이 있는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서예 하시는 다섯 분이기 때문에 단체 회장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서예협회 이사장 정태수 씨 오늘 오셨습니다. 건강여수의 현재 회장 박재갑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늘 특별히 멀리서 오신 정상 황회선 선생님 그 예전 다 서로가 잘 알고 있어서 대표성 있는 작품만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예계 쪽에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천수 노상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하고는
고등학교 수해반 1회선입니다. 71년도에 만나서 네. 지금 53년째 같이 이렇게 사고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뭐 나오는 편이 안 되는데 일단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오래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문광선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렇게 와서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문광생의 작품을 제가 좀 일찍 와서 들어봤습니다. 보는 가운데 이 생각이 나는 걸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기를 크게 전쟁이라면 자동차 전쟁, 그다음에 스마트폰 전쟁, 그렇게 주로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인 진짜 전쟁은 문화예술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문광생의 작품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서양을 보면 특히 인상파라든가 서양이 모든 전이 형성될 때는 미술의 경우에 그전에는 기술 만능의 시대였는데 그 기술 만능의 시대에서 나름대로 문학과 철학이 그 미술에 들어감에 따라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아방가르드와 같은 새로운 그 미술이 생겼다면 저는 우리의 동양의 입장에서는 원래 서예는 문학과 철학이라는 거예요. 문학과 철학인데 사실은 그 문학과 철학에서 전통적인 아까 말하면 서양의 기술에서 기술의 문학과 철학이 되었다면 여기에 문학과 철학 속에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술이 사실은 문제인데 전통 서예는 옛날의 기술을 그냥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광생은 그 이력을 이렇게 보면 아시지만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미술을 전공하고 거기에 원래 먼저 서예를 하고 영남대학에서 그 미술회화를 전공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뭔가 방법상의 혁신을 위해서 서예는 사실 이론적인 공부가 별로 없었는데 이론을 위해서 홍익대학교에 대구에서까지 미술사학과를 가서 그야말로 미술사학과 안에서 서예 이론, 특히 낭랑보증과 같은 저는 서예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어떤 그 혁신적인 방법을 또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예를 들어서 27세에 그 장면공비를 새긴 각보면 저거를 어떤 그 석각이죠. 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서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각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돌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석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자와 추측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재료를 다루면서 기술적인 혁신을 계속 이뤄가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앞서가는 사람들 그야말로 전통적인 것만 고수하면 잘 사는데 앞서가를 하기 위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예술의 연당이라는 것이 88년도에 서예관이 생겼어요. 서예관이 그전에는 공모전이 전부 뭔가 하면 작품을 내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술의 연당 서예관에서는 미래를 짊어지고 갈 혁신적인 작가를 배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30명을 뽑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서 여러 세를 희요를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희요를 해서 30명을 뽑는다 하면 그 당시에 외부에서는 전부 뭐 국전이나 이런데 그 입서이나 덕서이나 뭐 상을 받는 걸 굉장히 했지만 서예계 안에서는
한국 이름이 한국서의 청년 작가진인데 그 30명 안에 들어간 것을 가장 세계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해 30명이 배출되는데 작가대회에서는 그 중에서 또 작가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술연당 서예관에서는 5번까지 출품을 해서 출품을 하는데 5번이 되면 거기에 청년 작가전 초대 작가라는 그 이걸 뭔가 하면 직함을 줬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문광선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그 밀레니엄 시대에 가까워서 1997년이죠. 97년에 이제 앞으로 2000년대에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서예를 짊어지고 갈 왜든지 한 명이라도 작가를 만들어내면 내기 효과로 서예는 작가가 탄생되면 발전할 수 있다. 이래 해서 어떤 자세한 날인데 그 전위부대의 한 작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그 중에서 전위적으로 작업하는 12명이 모여서 뭔가 하면 이제 그룹을 형성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창립전을 할 때 맨 그 12명 중에 한 분이 문광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의 기술 중심의 미술이 문학과 철학이 들어가서 혁신을 해서 새로운 장르를 낼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방공은 그림을 한 점밖에 못 받고 심지어 세작 같은 사람은 누가 와서 오면 덤으로 하란막 아이가 닫고 막 꾸러미 해서 막 뜬있게 갈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받던 것이 지금은 불과 100년 정도 지나면서 천억합니다. 천억 그림 한 점에. 거기 전통을 답습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작품이 쉽게 말하면 그대로 멈춰서 물론 가지만은 혁신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아무나 뭔가 하면 저기 돌판매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 그거는 분명히 알아주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시대적으로 문광성이 살았던 이 시대가 바로 서예로서는 서양과 달리 가장 혁신적인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광성이 작품을 쭉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동판 부식을 해서 동판 부식 여기만 해도 저렇게 도루가 이런 게 조형도 서예와 가장 당연한 서예행과 그림을 조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조형 세계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는 문광생이 제 생각에는 이제는 정리가 됐어.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하네 분명히 미술 시장에서 그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작업했는 것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그 관심과 뭐랄까 이제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광 선생 소개할 때 아방가르드 얘기했거든요. 서예 이야기 어디까지 와 있는가, 문광 선생이 밀고 온 세계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모임하기 때문에 대구에 계시는 원자 회원 선생님들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 시간 동안 본인들이 많이 다녀가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가 글을 평생 써왔는데 먹으러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될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이 몇 분이나 탄생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문학계에서는 제일 올라오신 문무학 교수님인데 작년이요.
나와서 특히 그 문무학 유재학은요 학자돌 형제가요. 둘이 콜라보도 하고요. 굉장한 사이입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학이 전시회에 와가지고 무학이 축사상 만드네. 병 그 있는 사람한테 오라. 병 그 없는 사람은 설치부터 오라는데. 노상동 선생님께서 유재학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저는 실제로 문광과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일을 같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에 뭐 아까 30인 12명 이렇게 말하셨는데 요즘 세계의 화두는 영국의 텔레그라피가 선정한 살아있는 천재 100인 오늘도 노벨 문학상 받은 포세가 그 중에 83위로 붙어서 살아있는 천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을 조사를 안 해가 그렇지. 한국을 조사하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몇 중도 살아있는 천재 속에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한 권은수 선생님도 그렇지만 문학은 한 100사람 뽑는데 한 101번째쯤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문학의 여러 뭐 현상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예술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제대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사이라고 합니다. 사이. 199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멕시코의 옥타비오 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침묵하는 것, 내가 침묵하는 것과 내가 있는 것과 내 존재 사이, 그 사이를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강은 사이를 보고 있죠. 그림과 글씨 사이를, 그 그림과 글씨 사이를 보고 그것을 천착하는 거, 이게 바로 살아있는 천재에 들어갈 가능성 첫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멀리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문과가 저는 2000년대 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중국, 사이판, 호주 실제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비전을 했어요. 한국의 비전이라고 푸른 방송에서 지원을 해줘서 한국의 비전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호주에 가서 호련 마리온 씨라고 하는 데서 2004년도인데 2004년 겨울인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뭔가 당신 말이야 붓으로 영어를 붓으로 좀 써봐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영어 단어 하나씩을 뭐 뷰티풀이라든지 뭐 그렇게 적당한 좋은 영어 단어를 하나씩 주니까 그걸 받아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뭐 그런 걸 봤거든요. 야, 그래서 이거 서예를 영어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앞으로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20년이 지났는데 요새 안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서예로서 엄청 인기가 좋더라. 그다음에 2009년도에 제가 낱말이라고 하는 시집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시회를 하는데 무학의 재학전이라고 내 시를 유재학 씨가 글씨를 쓰고 해서 전시를 했는데 전시회 오픈 날 우리 매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술인에게만 예술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예술이 시민들과
소비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애청 해석할 때 강력하게 내어붙인 운동이 예술 소비 운동이에요. 예술 소비 운동인데 그러면 예술을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예술을 얼마든지 생활 속에 끌어들일 수가 있다. 그때 문광 선생님이 나를 도와줘서 제가 할 수 있던 게 상장 쓰는 거. 상장을 전부 족자로 만들어서 대구 예술상가에 줬잖아요. 상장. 그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상장 그냥 상패만 만들어 플라스틱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 족자로 만들어서 그림과 그림 사이, 그림과 글씨 사이에 무엇인가 하나를 또 붙여서 상자를 만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자꾸 살려나가야 예술이 시민을 만나야 돼. 안 나야 예술이 살 수가 있는 뭐 고상한 척 하면 안 되잖아요. 고상한 척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전시장에 정말 이 영원한 그 순진한 낭만주의자 김성경 관장. 참, 난 너무 이 양반이 너무 아까워요. 무엇이 아까웠냐면 너무나 시를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 유장한 가락에 시를 올리는 그 삶의 정서 같은 게 정말 기가 차게 좋은 시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실도 없이 이들만 관장한다고 열렬히 한다고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시를 계속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왕 내게 뒷기름에 잘 해주시기 바라고 문광도 내가 이거 금방 되지만 어른들 나이 70까지고 나이라고 까부르면 안 돼.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바이든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6.25 전쟁의 승리 요인이 인천 상륙작전인데 인천 상륙작전을 기한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 지휘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지휘할 때 나이 70이에요. 70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대한민국을 그래서 구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이는 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런 얘기를 흔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실 두지 말고 지금 세계를 경영하는 바이든의 나이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못할 일이 없다. 그 여기 모이신 분들이 좀 다가 조금 그 청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청년으로 함께 살아가고 문광에게도 기대를 걸고 참 문학계에서 참 아깝지만 김성경 시인이 저는 낭만적이고 영원한 낭만주의자로 그냥 예술이 좋아서 예술에 몸을 던지고 싶어서 계절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인들이 몇 번 다녀가셨고요. 지금 우리 대구시장의 원로 박상옥 시인 선정이 되셨습니다. 먼저 부회장을 위임한 이원 시인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대구시 회장을 위임하신 박진영 선생이 오셨습니다. 대구시 원로 이병훈 선생님 와 계십니다. 동길저 시 감사합니다. 이 날씨가 싸늘해졌는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돼 버렸어요. 근데 문광 선생에 대한 그 서예의 기대, 문학계의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아마 어깨가 좀 무거워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문광 교장선생이 한 번 더 어떤 도움 닫기를 해서 서예의 어떤 큰 획을 그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바랍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한마디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분에 계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나오시죠. 정태수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오시죠. 이리 나오십시오. 문광생 된 지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인께서 50년 이제 서객이 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딱 50년만 더 50년 절반 아닙니까? 딱 50년만 더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뛰어오르는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줬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문광생 작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나라 때 소동파가 시중유화, 화중유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우리 문무학생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의 경계를 누구보다 일찍이 우리 한국 서단을 개척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예, 그림, 정각 이 세 가지를 한 화면 속에 아우르게 해서 복잡한 서예를 거의 빼곡 채우지 않고 그림처럼 이렇게 읽는 보통 우리 서예나 한자나 한글을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서 그 내용을 뜻을 전달하고 조형미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걸 우리 천수 선생님은 전통서예라 이렇게 지칭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문광생은 굉장히 조형적으로 서예를 그림 같은 서예, 또 읽는 서예에서 보는 서예, 그걸로 아마 하이브리드 시대를 연 게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자동차 하이브리드 최고 아닙니까? 전기로 가다 전기 떨어지면 또 다른 에너지로 금방 바꿔서 가는 거니까 우리 서예계에서 아마 그걸로 작게는 되고 조금 넓게는 우리 한국 서단에 큰 의미 부여를 하고 큰 시작을 알린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 새 그림은 청운면션 앞에 가면 여러분 가시다 보시면 그 치과 옆에 크게 저 그림이 붙어 있어서 한 20, 30년 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 서예가가 저렇게 했다고 생각을 보통 잘 안 해요. 회화 쪽에서도 굉장히 이 추상성도 가미된 그러면서도 자세히 보면 저게 서예의 필액의 묘미가 여러 번 덧칠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액으로 저러한 어떤 맛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은 회화도 공부를 하고 서예도 공부를 하고 거기다가 방촌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공간 안에 포치를 문자를 포치할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정각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군더더기를 드러낸 저러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여기 보시는 공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한 글자를 크게 형상화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서예로 만들어준 그러한 시대를 연 선구자이시기도 합니다. 부디 건강하셔서 지금부터 50년 동안 더 진보된 작품으로 작게는 우리 대구서단, 크게는 한중일 상국, 우리 세계 서단에 우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남은 한 달 개면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천을 배웠으니까 감례를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를 거론한 것은 단순한 그냥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아마 그만둘 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응하지 않도록
앞서 분발해서 실망을 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라 갤러리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시를 한 27분 했는데 제 마누라가 나온 경우는 두 번째 같습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청입니다. 감사합니다. 18일 오는 토요일 3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작가가 계실 동안에 이 차려진 다고를 드시면서 특히 우리 문학인들 이게 뭐지 궁금한 부분 있으면 작가에게 좀 물어보시고 그런 시간 한 10분 15분 갖고 길에 건너 백년 한옥 청라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 가셔서 밥을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프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